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제가 주지사라도 그냥 제가 써버리고 싶은 유혹에 빠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돈이 생겼는데, 주지사가 그죠? 도로도 닦아주고, 막 가서 막 선심성 행정하고 막 이러면, 그죠? 자기 뭐 인기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사람 진짜 철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철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쓰고 이걸 주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1982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부터. 매년 알래스카에서는 이렇게 장관인데요. 담당 장관이 나와서 올해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액수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자 수입이라는 게 일정치가 않잖아요. 또 이걸로 주식 투자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수입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인지가 되게 관심사인데 이때는 굉장히 작았을 때고요. 대체로 이제 알래스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1인당입니다. 1인당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이 정도를 줘왔어요. 한 $1000 왔다 갔다 합니다. 1인당입니다. 1인당. 그러면 4인 가족이면 그죠?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일 많이 줬을 때 $3200 줬어요. 3200달러. 우리나라 돈은 350만 원 넘겠죠. 그죠? 예, 1인당, 네,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제가 계산을 잘 못하는데, 1400만 원. 그냥 정부가 통장에다 꽂아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처음에 미국에서, 미국 언론들이 뭐라고 했냐면, 알래스카 완전히 또라이들이다.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나눠주냐.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에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이거를 8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눠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좌파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이 해먼드라는 좀 전에 보신 그 할아버지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였어요.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두 거대 정당이 있죠. 공화당은 좀 더 보수적인 정당인데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3200 제일 많이 줬을 때 주지사도 누구냐? 공화당 소속 주지사였어요. 네. 원래 줘야 되는 돈보다 그 사람이 그냥 선심성으로 더 줬어요. 그래서 $3200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은 알래스카에서는 반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때는 내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이게 내가 돈을 받잖아요. 받으니까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히 이걸 건드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죠. 이거 뭐하지?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년에 뭐 $1000 하면은 뭐 1년에 120만 원, 110만 원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한번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1982년에 내가 알래스카에서 태어났다. 알래스카주에서 0살 때부터 봤거든요. 태어난 순간부터 봤습니다. 그러면 1982년에 태어나서 2010년이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29살이 되잖아요. 내가 29살이 됐을 때 그동안 내 통장에 꽂힌 돈을 합치면 43,590달러가 됩니다. 네. 물론 부모님이 그죠? 꺼내 써버렸으면 예, 그냥 근데 그건 정말 제가 생각에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알래스카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써버렸으면 진짜 원망스러울 것 같고 근데 부모님이 안 쓰고 그죠? 이거는 왜냐면은 인당으로 1인당으로 나오니까 예를 들면 내 자식 있으면 내 자식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관리는 하지만 그럼 이걸 안 쓰고 모아주면은 29년 동안 받으면 43,590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청년이 29살에 결혼할 때 그죠? 통장에 그냥 정부에서 꽂아준 돈만 5천만 원 가까이를 들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우리 요즘 뭐 3포 세대, 7포 세대 이야기 나오는데 그죠? 해피하겠죠, 그죠? 5천만 원 그냥 1인당 막 결혼을 한다. 결혼하면은 둘이 합치면 얼마죠? 1억. 예. 뭐 부모님이 뭐 주거나 내가 일해서 번 돈 말고 그냥 정부에서 꽂아준 돈만 안 쓰고 모았으면 원금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감히 어느 주지사가 이걸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정책을. 그죠? 당연히 그냥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관계없이 이거는 뭐 다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알래스카주에서. 그죠? 그리고 알래스카주가 이걸 시행한 다음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평등한 주가 됐어요. 이 소득 하위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주가 알래스카주입니다. 왜냐면 계속 돈을 주니까. 그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돈이 자기 그 1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내가 1억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받는 거하고, 그죠? 그게 아니라 뭐 내가 한 2천만 원 버는데 100만 원씩 받는 거, 가족 1인당 100만 원 이상씩 받는 거, 이 다르죠,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평등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사상이라는 게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그냥 사상일 뿐인데, 이게 현실의 정책이 되면 사람들에게 뭔가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 생각에도 충격을 주는 거죠. 처음에 미국의 소위 말하는 진보든 보수든 이걸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면서 미국의 좀 진보적인 사람들도 이걸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알래스카주에서 이상한 걸 해왔는데 보니까 이게 좀 뭐가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좀 소위 말하는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래스카의 사례에 대해서. 근데 처음에 부딪힌 반론은 뭐였냐? 알래스카는 석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석유가 없는 주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반론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주 중에 알래스카만 석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텍사스주도 석유가 있고 미국에는 석유가 나오는 주들이 있는데, 그런데 알래스카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돈을 적립을 저금을 하고 이자 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당금을 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석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석유가 없는 주라고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그 주에 있는 공유재, 이 석유라는 걸 공유재라고 보는 겁니다. 공동의 것이다. 땅도 공유재, 석유도 공유재. 그러면 우리 주에 있는 공유재를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면 얼마쯤 줄 수 있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이게 버몬트주라는 주에서 계산해보니까 꽤 많은 돈을 줄 수 있다. 우리 주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기본소득, 미국은 이걸 이제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왜 기본소득이라고 안 부르냐면은 이게 임금하고 헷갈린다. 미국도 우리처럼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강한 사회입니다. 미국 같은 사회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임금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주민배당, 시민배당이라는 게 이 알래스카주만 가능한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게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게 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은 그냥 주류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도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버는 돈이 자기가 잘난 덕분만은 아니다. 그 사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걷어갈 때 세금을 내가 돈을 뜯긴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버는 돈의 일정한 부분은 사회 공동체 덕분이니까 사회 공동체 덕분인 부분은 세금으로 내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걸 내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몫을 내가 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분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개인이 버는 돈의 70%를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는 주장을 해요. 이분이 뭐 저기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그냥 미국의 학자입니다.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던 이런 주장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아직 현실이 된 곳은 알래스카주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게 요즘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높다는 건 임금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건데, 그러면 뭔가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방법이 뭘까? 찾다 보니까 기본소득밖에 답이 없다.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노동운동 지도자가 책을 썼는데요. 그 사람이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주장들이, 그죠? 야당은 대체로 다 최저임금 올리자는데 동의하는 분위기고, 뭐 새누리당조차도 지난번에 뭐 올리는데 우리도 반대는 안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최저임금 부분이 우리나라는 얘기가 많이 됩니다. 저는 최저임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최저임금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건데, 이 기본소득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을 최저임금하고 같이 저는 좀 주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공유재라는 게 있다. 땅이든 석유든
또는 뭐 다른 무엇이든 간에 그 공유제에서 나오는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다.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 아주 중요한 뿌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실행하고 있는 사례가 없냐?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그냥 상식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가보면 그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실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제주도 중산간에 가실이라고 그 돼지고기가 아주 맛있는 마을입니다. 네, 거기 가시면 그 마을 한번 꼭 가보세요. 제주도 여행 가면 그 순대하고 돼지고기가 맛있어 사람들이 그거 먹으러도 많이 가요. 오름도 유명하고 뭐 그런데 근데 그 가실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면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풍력발전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바람이 좋으니까 풍력발전하는 회사들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 회사들이 돈만 벌어가는 거죠. 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풍력발전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높이가 100m 넘습니다. 요즘 나오는 거는. 밑에 가보면 이게 소음이 나요. 끼익 돌아가는 소음이 나는데 소음 피해 같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돈은 외지 기업들이 벌어가고 외부 기업들이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 이래서 제주도에서 이 풍력발전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시리에서는 어떻게 했냐. 주민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돈을 내라. 너네들이 돈을 받아가니까 이 바람이라는 게 원래 주인이 없는 건데 너네들이 풍력발전기 꽂아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거 아니냐. 석유하고 비슷한 거죠. 바람이 뭐 주인이 없잖아요. 근데 바람이 좋아요. 제주도는. 바람이 좋아서 풍력발전을 하면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제 풍력발전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한 거죠. 아예. 우리가 설치는 하게 해줄 테니까 너네들이 돈을 내라. 수익의 일정한 부분을. 그래서 그 마을에서 돈을 받습니다. 매년 기업들한테.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마을에서 장학금도 주고 복지사업에도 쓰고 그리고 또 돈이 좀 남기 때문에 전체 마을 주민들에게 월 2만 원씩을 나눠줘요. 정기요금조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 마을 토박이든 그 마을에 이주해온 사람이든 다 나눠줘요. 2만 원씩 월 2만 원 1년에 24만 원 그죠? 뭐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월 2만 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뭐 우리 마을에 있는 풍력발전기에서 그죠? 바람 때문에 바람은 공유제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아이디어라는 건 뭐 꼭 무슨 사상이 있어야만 채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람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것도 뭐 마을에 이장님이 다 써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좀 나눠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본소득이라는 거가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기본소득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배당받는다는 개념으로 내 권리라는 거예요. 일종의 국민배당, 주민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남시가 이 청년배당이라고 배당이라는 이름을 굳이 쓰는 이유도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가지고 돈을 쓰는데 그러면 그 세금이나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일정한 권리가 있지 않냐. 모든 주민들이 다 배당을 받으면 좋지만 뭐 일단 청년들부터 먼저 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당이라는 개념이 기본소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소득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끌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뭐냐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최근에 핀란드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고 있어요. 2,000명의 실업자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그동안에도 돈을 줘왔어요. 안 줬던 건 아닙니다. 핀란드에서는 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에 구직수당을 또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업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실업이라는 건 예외적인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실업은 늘 있는 거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들 체감 실업률이 20% 훨씬 넘는 걸로 나오는데 핀란드도 지금 청년 실업률은 22.7%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럼 핀란드 청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4분의 1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실업 수당 같은 걸 받으려면 계속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주는 거예요. 기본소득하고 다른 점은 조건이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 돈을 받습니다. 근데 구직 활동을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약간 이게 이상하잖아요. 4분의 1은 일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계속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딴 걸 못 하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조건 없이 돈을 받으면 돈을 받고 내가 다른 거라도 좀 해볼 수 있는데 이 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돈을 받으니까 계속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데 이건 좀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핀란드에서는 좀 여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 청년들이 지금 기본소득을 절대적으로 찬성해요. 찬성률이 대부분이 찬성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핀란드 정부가 지금 올해부터 실험을 시작합니다. 돈은 어차피 그동안에도 줘왔는데 조건 없이 한번 줘보자 이런 거죠. 실업자들에게 그동안 조건을 붙여가지고 구직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붙여서 돈을 줬는데 이제 한번 조건을 안 붙이고 한번 돈을 줘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진짜 조건 없이 돈을 주면 우리도 우려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일 안 하고 놀려고 할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그 돈을 받고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할지 이걸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갑론을박하지 말고 진짜 한번 줘보자 이겁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달에 70만 원씩 조건 없이 줘보자. 지금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핀란드에서 하는 실험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 이걸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 1인당 70만 원 정도는 전 국민으로 다 확대해서 주겠다. 논란이 많습니다. 핀란드 안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해보고 나서 평가해보자. 핀란드 입장은 그런 거고요. 작년에 스위스가 기본소득 가지고 국민투표를 했는데 스위스에서 찬성률이 23%인가 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특히 보수적인 언론들은 봐라. 스위스 국민들은 공짜로 돈 받는 걸 거부했다 이렇게 언론 기사들이 나왔어요. 작년에. 제가 그걸 보고 배를 잡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가 어떤 나라인지를 전혀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위스는 미국이나 대한민국처럼 굉장히 일 안 하고 돈 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나라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나라예요.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 직접 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있을 때 그걸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국민들이 서명을 받으면 그걸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어요. 10만 명 서명 받으면 10만 명.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위스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라고.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직접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4번, 5번 해가지고 겨우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스위스는 여성에 대한 투표권이 가장 늦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1972년에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보장이 됐어요. 그 정도로 보수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 스위스가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했는데 23%가 나왔습니다. 찬성률이. 스위스 사람들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23%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스위스같이 보수적인 사회에서도 23%가 나왔다. 이건 굉장한 거다. 그리고 젊은 층은 30%가 넘게 지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스위스는 지금도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런데 스위스에서도 어쨌든 점점 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외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때문. 알파고. 알파고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터넷 기업가들이 기본소득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기업 다음을 창업했던 이재용 씨가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그 양반은 주식 부자죠. 몇천억대 부자일 겁니다.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돈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소득을 지지해요. 부자인데. 부자가 왜 지지할까? 부자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해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이대로 가면 이 사회가 유지가 불가능하다. 계속 이제 자동화, 정보화, 그죠? 되는 거잖아요. 알파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업가 입장에서도 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기업가들은 지지할 수 있죠.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는 인터넷 기업이 돈을 줘가지고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돈을 마련한 게 아니라 기업이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요. 미국의 오클랜드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인터넷 기업이 돈을 대줘가지고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주민들 100명에게 돈을 나눠줍니다.
한 100만 원 이상씩 나눠줘요. 꽤 많이 나눠주죠. 예, 왜냐하면은 인터넷 기업하는 기업가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 돈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냥 먹고 노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한번 해보자. 근데 정부가 안 하니까 미국 같은 데는 우리가 그냥 돈 대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런 기업들도 나타날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유지가 돼야지 기업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환경 문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더 많이 환경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일자리 만들면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도로 닦는 거, 건물 짓는 거. 실제로도 경제학적으로도 보면 토건 사업 벌이는 게 제일 일자리를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쉽게. 그런데 그거는 다 환경을 파괴하는 거죠.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겁니다. 기후변화 아주 심각한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임스 한센이라고 하는 기후변화라는 걸 처음으로 알린 사람입니다. 인류에게.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 데모하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기본소득을 사람들한테 주는 것밖에 없다. 지금처럼 환경 파괴하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자.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사람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후변화를 낳는 게 온실가스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다 돈을 물리자. 세금을 물리자.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다 돈을 나눠주자. 이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게 법안으로도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민주당의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뭐냐면 이런 건데요. 지금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기업들에게 파는 겁니다. 정부가 경매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삼성그룹은 뭐 1톤에 $100 부르면 현대그룹이 1톤에 $200 경매에 붙이는 거죠. 많이 부른 기업이 사가지고 가라. 탄소 배출권은. 이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딱 정해놓고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양을 그걸 갖다가 기업들에게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사가는 거죠. 우리는 $150, 우리는 $200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돈이 나올 거잖아요. 이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이겁니다. 기본소득처럼.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토지나 뭐 석유에서 나오는 돈을 나눠주는 거하고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사실은. 기후변화라는 게 이 우리가 사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잖아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때는 일종의 우리의 공유제죠. 지구라는 공유제를 파괴하는 온실가스 배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게 하고 그 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온실가스가 안 줄어들거든요.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은 너무 지금 현안이 많아가지고 뭐 박근혜 최순실 이런 것 때문에 뭐 기후변화 이런 거 얘기도 못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정치의 5대 의제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입니다. 좀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뭐 5대 의제를 꼽으면 그죠 뭐 너무 많아요. 적폐청산만 해도 5대 5개가 넘어가잖아요. 최근에 뭐 박근혜 퇴진 행동에서 뽑아보니까 6대 적폐가 있는데 6대 적폐 무슨 역사교과서 국정화 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그런 것만 꼽아도 5대 5개가 넘어가니까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같은 게 지금 토론이 될 기회를 못 잡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5대 정치 의제를 꼽아보면 기후변화가 들어갑니다. 선거 때에도 기후변화가 중요한 정책 주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아주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390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400을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450이 마지노선이에요. 450을 넘어서면 지구는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는 그 이전의 지구가 아닐 거다. 그런데 지금 400을 넘어섰어요. 1년에 2, 3씩 올라갑니다. 20년밖에 안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속도라면.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사실 청년들 보면 여기도 청년들 계시는데 제가 좀 죄송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그죠? 기후변화까지 걱정을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6대 적폐청산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기후변화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걱정만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도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이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굳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들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 파괴도 줄어드니까 일석이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배당이라는 아이디어. 예.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땅이나 석유나 공기나 물이나 이게 다 공유재산이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생수 뽑아내서 돈 버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지하수, 그죠? 지하수는 원래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지하수 뽑아내서 병에 담으면 생수가 돼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돈을 배당금을 나눠주자 이런 게 하나의 생각이고 이게 또 일자리 문제를 푸는 대안이고 환경 문제를 푸는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이 얘기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잖아요. 예, 지금 유럽에서 기본소득 이야기 뭐 뜨겁습니다. 핀란드, 스위스. 근데 그 나라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입니다. 자기들도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당장 기본소득 없어도 크게 사는데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없는데 계속 일자리 구하라고 하는 게 모순이니까 좀 더 나은 제도로서 기본소득을 고민하는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작년에 스위스 사람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기본소득 없어도 스위스 사람들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런가요?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다른 거예요. 유럽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맥락하고 대한민국의 맥락은 다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완벽한 의미의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기본소득이라도 빨리 도입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먹고 사는 게 심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요즘에 청년들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 같아요. 청년들이 살기 힘들다, 그죠? 그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든 계층은 모든 계층이 다 마찬가지예요. 노인은 그럼 괜찮냐? 대한민국의 노인은 세계 최악의 상황입니다. 현재. 왜냐하면은 이게 노인 빈곤율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노인 빈곤율이 비교 가능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대한민국 노인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인터넷에서 노인 빈곤율 쳐보세요. 예, 인터넷에서 노인 빈곤율 쳐보시면 지금 좀 떨어져가지고 44, 45% 나옵니다.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높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노인 자살률이 여기 보시면 청년보다 더 심각한 게 노인 자살률로 나옵니다.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막대 그래프에 높은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예. 청소년 자살률, 청년 자살률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노인 자살률이 지금 현재. 그러면 청년도 지금 살기가 힘들고 노인도 살기가 힘들고 그러면 뭐 40, 50대는 살기가 괜찮냐. 대한민국은 전 연령대가 지금 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처럼 여기 좀 살만한 나라들처럼 뭐 기본소득 실험도 해보고 천천히 해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뭔가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안 된다면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노인이든 청년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부분적으로라도 기본소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유럽에 있는 여기 노인 빈곤율이 낮은 이런 나라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복지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금으로 돈을 많이 주고 있어요. 유럽은 아동수당이라는 게 있어서 아동이 있으면 그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되면 청년들은
대학에 가게 되면 또 학생 수당을 주는 나라들이 많아요. 대학 다니는 동안 생활비를 줍니다. 덴마크가 대표적인 나라죠. 그러니까 아동 때에도 돈을 주고 청년 때도 돈을 주고 노인 때도 돈을 주고 이미 유럽에서는 현금 급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당장 안 받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현금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죠. 그리고 액수도 굉장히 적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요, 여기 노인 빈곤율에서 가장 낮은 나라 여기 보이시죠? 네덜란드. 네덜란드 진짜 낮습니다. 몇 퍼센트냐? 1.6%예요. 네덜란드가 어떻게 노인 빈곤율이 1.6%냐? 아주 간단합니다. 네덜란드는 노인이 되면 만 65세가 되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매달 1,079유로를 줘요. 1,079유로 지금 환율로 계산해보면 120만원, 130만원 됩니다. 매달. 모든 노인들에게. 만 65세가 되면. 뭐 국민연금 이런 거 가입 안 돼 있어도 관계없어요. 다 주는 거예요. 일단 이거 받고, 일단 이거 받은 다음에 자기가 일종의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 가입이 돼 있다. 더 받고. 그 다음